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대덕전자에 대한 여러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AI와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기판 시장에서 이 기업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또 2026년에는 퀀텀 점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는 상당히 과감한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의 목표는 그 근거가 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예전에는 반도체 기판, 흔히 PCB라고 부르는 녹색판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그냥 칩들 사이에 전기 신호를 연결해주는 뭐랄까 다리 역할 정도였어요. 단순한 부품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AI나 자율주행처럼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한 시대가 오면서 이 기판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칩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핵심 플랫폼이자 그 자체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된 거죠. 와, 대덕전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무대였다면 이젠 무대 자체가 주인공의 연기력을 좌우하는 수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그 변화의 과정을 하나씩 풀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대덕전자가 2020년에 엄청난 결단을 내렸더라고요. 네,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기존의 주력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기판 사업에서 벗어나서 기술 장벽이 훨씬 높은 비메모리, 그중에서도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전장용 기판으로 방향을 과감하게 풀었어요.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건 수천억 원짜리 베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당시 FCBGI 같은 고부가가치 기판 시장은 일본의 입이 된 신코덴키나 대만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거기는 철옹성이었죠. 네,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죠. 여기서 대덕전자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서버나 PC용 CPU 시장에 바로 뛰어드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틈새였던 전장용과 네트워크형 시장을 먼저 파고든 거예요. 정면 대결을 피한 거군요. 그렇죠.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 실력과 신뢰를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서버, AI 가속기 시장으로 자신감 있게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 단계별로 영토를 확장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시장 진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략이 정말 통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2025년 실적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실적이 부진했는데 4분기에 갑자기 시장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나 뛰었고 영업이익은 29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시장에서는 다들 어렵다고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의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린 반전이었죠. 그 핵심 동력은 바로 FCBGA 사업부의 공장 가동률 상승이었습니다. FCBGA요? 네, FCBGA가 뭐냐면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고성능 반도체 칩을 올리는 최첨단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일반 PCB가 그냥 아스팔트 도로라면 FCBGA는 F1 경주용 서킷 같은 거죠. 이게 워낙 비싼 설비라 공장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수준, 즉 BEP를 넘겨서 돌아가야 하는데 2025년 4분기에 드디어 가동률이 60%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싼 기계를 사놓고 제대로 돌리지 못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주문이 몰려들면서 기계가 쌩쌩 돌아가기 시작했던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돈이 더 많이 남는 AI 가속기나 서버용 고다층 기판, MLB라고 부르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난 것도 한몫했죠. 제품 믹스가 개선됐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네, 예전엔 김밥을 주로 팔았다면 이제는 비싼 프리미엄 회덮밥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한 셈이에요. 이러니 전체적인 수익성이 극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2026년 예상치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최소 210%에서 많게는 277%까지 폭증할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 몇 년간 쏟아부었던 투자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재무 건전성이에요. 보통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대덕전자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약 29.8%로 동종업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외부에서 돈을 빌리기보다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BW 같은 건 없나요? 보통 이런 걸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던데 이게 나중에 주식시장에 풀리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 좋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대덕전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CB나 BW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요? 네. 그래서 잠재적으로 시장에 풀릴 주식 물량, 소위 오버행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걱정 없이 회사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라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도 좋았고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고 재무 상태도 튼튼하다. 그럼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기술력과 시장 지위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운데요. 대덕전자가 가진 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는 FC-BGA 사업부부터요. 네. 특히 자동차 전장용 FC-BGA 시장에서 대덕전자의 입지는 독보적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은 스마트폰용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훨씬 까다롭겠죠. 그럼요. 영하 40도의 혹항부터 영상 150도의 고열까지 견뎌야 하고 10년 이상 고장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아주 높고 한 번 거래를 틀면 장기적으로 관계가 이어져요. 대덕전자는 이미 글로벌 최상위 전장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장기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미국의 한 순수 전기차 업체에 AI 반도체용 기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죠. 경쟁사들이 HPC, 즉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대덕전자는 전장용 시장의 지배력을 먼저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아, 영리했네요. 네, 경쟁은 피하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확보한 아주 영리한 포지셔닝이었고 이제 그 과실을 거두고 있는 거죠.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죠. 기존의 MLB, 즉 고다층 기판 사업도 AI 시대에 맞춰 변신에 성공했다고요. 이게 원래는 통신 장비에 주로 쓰이던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AI 서버는 기존 서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이걸 처리하려면 기판을 아주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는데 보통 20층 이상이 필요해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기판이 한 10층에서 12층짜리 빌딩이라면 AI 서버 기판은 20층이 훌쩍 넘는 초고층 빌딩의 내부 배선만 같은 겁니다. 와, 규모가 다르네요. 이 고난도 기술이 바로 대덕전자의 주력 기술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한두 개 뜨는 시장에 올인하는 동안 대덕전자는 전장용 FCBGA, AI 서버용 MLB, 그리고 기존의 메모리 기판까지 3개의 다리를 가진 안정적인 의자를 만들고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었던 거군요. 네, 메모리 기판 사업 역시 서버용 DDR5나 차세대 그래픽카드용 GDDR7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고요. 이 세 사업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바로 특정 분야에 쏠림이 있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되는 대덕전자만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의 깊이를 한번 들여다보죠. 숫자로 나타난 성과 뒤에는 분명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 있을 텐데요. 보고서에 대면적 FC-BJJO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작은 단일 칩을 올리는 기판을 만드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최신 AI 가속기나 서버용 CPU는 칩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친 것처럼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네, 정중 커지더라고요. 거대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면 그에 맞는 크고 완벽하게 평평한 이젤이 필요한 것과 같아요. 대면적 FC-BJ 기술이 바로 그 거대한 칩을 뒤틀림없이 완벽하게 받쳐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 층수만 26층에 두께가 2.7mm에 달하는데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극소수 기업만 가진 최상위 기술이죠.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정밀도도 엄청나다고요.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구멍을 뚫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7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수십만 개 뚫는 기술이에요.
회로의 선폭과 간격도 18에서 19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였고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작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AI 성능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칩 성능의 병목 형상을 해결하는 열쇠거든요. 병목 현상이요? 네, 칩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통로가 좁거나 멀면 데이터가 오가다 지체되고 신호 간섭이 생깁니다. 회로를 미세하게 만들고 구멍을 작게 뚫을수록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져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열도 더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아하, 속도와 안정성? 그렇죠. AI 시대의 핵심은 결국 속도와 안정성이잖아요. 이러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넘어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차세대 칩 설계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해자가 확실하다는 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위험 요인들을 꼭 따져봐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대주주 리스크라던가 갑자기 시장에 주식이 많이 풀릴 수 있는 오버행 같은 것들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 부분이 투자 매력도를 한층 더 높여주는 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이 전혀 없어서 오버행 리스크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네, 지배구조도 지주회사 체제 아래서 약 33%의 안정적인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공단이 13.34%를 보유한 주요 주주라는 점입니다. 아, 국민연금이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잖아요. 이건 그만큼 회사의 펀더멘털과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누가 이 주식을 사고 있나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주가 반등을 이끈 주체는 명확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아, 외국인이군요. 네, 특히 2026년 1월 30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엄청난 양을 순매수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와, 하루 만에요? 네, 이건 대덕전자의 체질 개선과 2026년 실적 성장에 대한 확신이 일부 투자자를 넘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대덕전자는 과거의 평범한 반도체 부품사에서 AI와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힘든 투자 기간을 거쳐 2025년 4분기에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게 반짝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의 시작이라는 점에 있어요. AI 서버와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성장 엔진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수급 부담도 없다는 점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거죠. 시장은 이제 대덕전자를 더 이상 단순한 PCB 제조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AI 시대의 하드웨어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신경망 공급자, 뉴럴 네트워크 서플라이어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경망 공급자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오늘 대덕전자의 기술력과 시장 상황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때보다 연장되었는데 그 이유가 더 높은 사양의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AI 모델이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거대해진다면 대덕전자가 만드는 이 물리적인 기판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이 생겨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미래에는 이 기판의 물리적 한계가 AI 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다음 병목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대덕전자는 현재의 기술 로드맵을 넘어 그 미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